자,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유닛 1 기본 3 시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자 이 내용을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요, 기본 3 시제 중에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에 관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과거 시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앞에 우리가 학습했던 현재 시제의 어떤 기본 개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제란, 현재 시제의 대표 개념은 불변의 사실이었다. 불변의 사실이라는 것은 기준 시점과 관계없이, 즉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현재 일어나고 있던, 미래에 일어날 것이든 그 일어나는 것이 발생 가능성이 100%일 때, 달리 이야기하면 그 사건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을 때, 그때는 기준 시점과 관계없이 어느 시점에서든 뭘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했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흔히 왕래발착 동사라고 알고 학습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단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이 학습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내용들도 결국은 뭐다? 하나의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 현재형을 쓴다. 왜?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100%로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 개념이 이어서 보게 되는 과거 시제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우리 과거 시제라고 하면은 대부분 학습자들이 과거 시제만큼은 만만하죠. 과거 시제만큼은 과거 시제점이야 내가 다 잘 알고 있지. 과거의 역사, 과거의 사건, 과거의 사실 이랬는데 실제로는 과거 시제가 과거 완료와 즉 대과거와 함께 어우러지는 표현에서는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 거의 불가해한, 이해가 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어떤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쉽지 않은 어떤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과거와 대과거 혹은 과거 완료와의 어떤 관계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명료하게 해답을 제시한 것도 쌤이 아직은 사실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자, 과거의 시제를 일단 들어가 보면은 과거의 역사나 과거의 사건은 과거로 표현한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진부한 설명이죠. 과거의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일단 과거의 사건, 과거의 역사적 사실, The World War, 사실은 World War II가 돼야 되는데 The Second World War 이렇게 돼야 되죠. Broke out in 1939 이렇게 됐었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썼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과거의 사건을 표현한 그 표현이 대과거로 표현한 사건보다 그 이전에 일어났다. 달리 한번 하자면 흔히 우리가 타임라인을 그려서 과거라는 이 시점이 있다면은 이 시점 이전에 일어난 이 영역을 과거 완료 또는 어떤 특정 시점을 잡아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걸 대과거라고 하는데, 즉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난 사건, 사실이랬는데, 근데 때로는 표현을 보면은 과거로 표현된 이 사건이 대과거로 표현된 이 사건보다 먼저 발생한 사건을 갖다가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과거의 개념을 철저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과거의 역사나 과거의 사건을 다시 이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쭉 그려가지고 예를 하면 여기가 현재고요. 여기가 과거다 이 말이죠. 아니 그냥 이렇게 현재와 동떨어진 이전의 타임 전체를 갖다가 일단 과거라고 이해해 봅시다. 이해했는데 이 1939년이 여기쯤 있습니다. 1939년이 여기쯤 있는데,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이 World War II라는 이
사건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죠.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의 이 사건은 오로지 이 이후에만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죠. 즉, 이 2차 대전이 일어난 이 시점 이후에 있어서만이 이 사건은 존재하는 거죠. 그 이전의 시간, 공간에서는 이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지. 따라서 이 사건은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을 갖다가 하나의 팩트로서 인식할 수는 없었다, 이거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미래의 하나의 사건으로 막연한 추측이나 예상이나 예언은 가능했지만 그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지만 이 이후의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든 1939년에 2차 대전이란 이 사건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사건이지. 자, 여기서 중요한 인식이 나오는데요. 기준 시점. 자, 그러면 이 이전에서는 인식 불가능한 이 사건이 이 이후의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든 다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을 현재 시점에서 바라봐도 이거는 이전의 사건이었다, 이 말이지. 앞으로 쭉 흘러가서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이전의 사건이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와 1939년 이 사이의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이건 통칭 이제 기준 시점이 현재이고 미래이고, 이거는 기준 시점이 과거로 가죠. 기준 시점이 과거인 어느 시점에서 보든 이것 역시 이전의 사건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현재 시제의 어떤 그 기본 개념, 왜 현재 시제를 쓰느냐? 기준 시점이 어디든 간에 그 사건은 하나의 팩트로서 가능성 100%의 사건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단순 현재 시제를 쓴 것과 똑같은 인식으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은 기준 시점이 어디에서 바라보든 그것은 몽땅 이전의 사건이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이 어디든 간에 그것이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로 표현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바로 다음 앞에서 쌤이 잠깐 언급했던 대과거와 이렇게 혼용되어서 나타나는 이 표현에서 과거와 대과거, 이것이 시간적으로 전도되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키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쌤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단순 현재 시제의 그 개념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기준 시점이라는 것이 자리를 딱 잡고 그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인식되는 하나의 인식적 논리의 결과다라는 이야기죠. 즉, 기준 시점이 어디든 몽땅 다 이전의 사건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기준 시점이 여기든 관계없이 이 사건은 절대적으로 과거로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해했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나 또 과거의 사건, 이 과거의 사건은 이렇게 과거 시간 부사와 딱 결합하여 표현될 때는 더더욱 어떻게 과거형으로 표현한다. 사실은 이 과거의 사건, 이거는 별로 중요한 어떤 내용은 아닌데 과거의 역사가 간혹 이제 이런 대과거, 과거 완료 표현과 결합하면서 간혹 시험 문제로도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과거의 사실인데 이 표현은 조금 더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앞에 Jane is beautiful이라고 했죠. 우리 단순 현재 시제에서 그때는 제인이 지금 beautiful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인이 이전에도 아름다웠고 지금도 아름다웠고 앞으로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거다. 아니면 평생 아름다움을 유지할 거다. 아무튼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이 최하된 어떤 여성이다, 이런 의미로 썼을 때 Jane is beautiful이라고 단순 현재를 썼다 말이죠. 그러면 과거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Jane was beautiful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인식이 가능하겠죠. 하나는 뭐냐면은 Jane이 지금 만약에 소설을 쓸 때 지금 여기서 이제 현재 어떤 필자가 저자가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제인이
제인이라는 어떤 주인공, 제인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번역한 그 오만과 편견의 엘리자베스 위에 맏언니로 나오죠. 다섯 자매 중에. 아무튼 현재 제인 오스틴이 집필을 하면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Jane was beautiful 이렇게 단순하게 과거 시점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나 사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현재 시제와 대비되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됐을 때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의 팩트로서 제인이 기준 시점을 불문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때는 Jane was beautiful이라고 was에 특히 액센트가 딱 갔을 때는 지금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is Jane beautiful? 제인이 이뻐? 아름다워? 이렇게 물었을 때 답할 때 한마디로 was 이렇게 할 수 있겠어. was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옛날에는 그랬다 이런 뉘앙스죠. 우리말 표현도 그냥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예를 들까? 아무튼 어떤 친구나 이런 대상이 돼 가지고 그 친구 참 똑똑한데 옛날엔 그랬지. 지금 뭐야? 지금 아니더라는 뉘앙스지. 그와 같이 과거형의 액센트가 팍 들어갔을 때는 현재의 어떤 엄연한 사실을 갖다가 강하게 부정하는 뉘앙스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의 어떤 표현은 사실 이 정도가 전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과거 시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과거의 역사,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왜 과거형으로 쓰는가라는 거예요. 즉 기준 시점 관계없이 몽땅 다 보니까 그 사건은 기준 시점 이전의 사건으로 다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래 되는 거고요. 밑에 이 내용은 현재와 비교해서 과거가 현재 사실을 살짝 강하게 부정하는 그런 뉘앙스로 쓰일 때도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과거 시제는 정리를 하고요. 아마 뒤에서 관련되는 내용이 문제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표현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3시제 중에 미래 시제를 보겠습니다. 미래 시제. 자, 미래 시제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다시 타임라인을 그리면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여기가 이제 미래 영역이라 그러면 미래의 본질은 뭐다? 불투명하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 같이 명확하게 정형화된 어떤 표현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투명이라는 것은 결국 가능성의 문제고 이 가능성을 갖다가 인식하는 다양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것은 결국 뭐가 표현한다? 조동사가 표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조동사 자체가 미래 시점을 갖다가 나타내는 will이나 shall 따위도 있지만 조동사가 반드시 미래 시점, 기준 시점을 정해주는 건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 확인될 수 없는 그 사건의 본질상 미래 이후에 가야만 확인되거나 혹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우리가 전통 영문법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의 미래 시제 영역으로 생을 포함해서 인식하고 설명할 겁니다. 자, 아무튼 미래 시제라는 것은 어떤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래 보면은 미래 시제 1, 미래의 추측이라 그랬죠. 자, the train will leave at noon 했죠. 그러니까 추측, 그 열차는 오후에 떠날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오후에 떠날 것 같아, 떠날 예정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will leave 대신에 leaves라고 단순형을 쓰면은 이거는 뭐다? 확정된 사건이다 라는 그 열차는 스케줄에 따라서 항상 10시에 정오에 떠나 정오발 목포행 완행 열차 우리 이거 뭡니까? 여기 가면 항상 시간 스케줄이 있죠. 선생님 최근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뭐 기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도 쌤이 타고 가는 열차는 타고 가고 오고 하는 열차는 시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열차는 몇 시에 떠나고 몇 시에 도착한다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위를 썼을 때는 어떤 확정된 사건이라기보다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추측을 하거나 예상을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ill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의지로서 밑에 나오는 조동사 share과 비교해 봤을 때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강력한 의지란 좀 선생님 살짝 지금 실수를 한 거고요. will은 미래의 의지를 나타낸다. 의지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뭐가 개입되어 있죠? 의도, 희망, 또 뭐 계획, 뭐 준비 등등 이러한 어떤 행위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일 거다 이거죠. 근데 이것들이 보니까 전부 다 뭐야? 미래와 관련된 인간의 어떤 인식이더라, 어떤 심리 상태더라. 그러면 결국 의지라는 것 자체도 미래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어디까지나 의미적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그 의미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제시하기 때문에 항상 그 형태론으로 이렇게 탁탁탁 끊어나가는 이런 어떤 학습 방법이나 혹은 강학은 지향하는 편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향. 그래서 어디까지나 뭐 쌤의 어떤 그 논리가 뭐 완벽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어폐가 있는 거고요. 뭐 각자의 어떤 논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단점은 다 있겠죠, 그죠? 다 있는데 아무튼 쌤은 의미를 중심으로 그동안 형태론적으로 이렇게 학습해왔던 합되어왔던 영어를 갖다 좀 재편성하자 뭐 이런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 또 공감하는 학습자분들이기 때문에 쌤하고 이렇게 같이 또 호흡을 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hall 보겠습니다. will과 비교했을 때 shall은 will이 대표 개념 의지라 그러면은 뒤에 조동사에서 하겠지만 shall은 강력한 의무입니다. 뭐 강력한 의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의무가 있고 주관적인 의무가 있어요. 나도 조동사에서 상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조동사는 크게 의미가 객관과 주관으로 이렇게 두 개념이 나뉘어집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지 조동사 전반을 보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shall은 강력한 의무고 객관적인 강력한 의무라는 것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연 법칙이 자연의 어떤 자연을 이루고 있는 각 개체들에게 부여하는 어떤 강력한 힘. Man is mortal. 인간은 죽지 않은 어떤 생명체는 없죠. 그건 자연이 생명체에 부과하는 강력한 의무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주관적인 의무는 뭐다? 주관적인 것은 그 대상에게 보다 더 강력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 그것을 돌이켜보면 화자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피력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객관적으로 자연이 강제한 어떤 그런 현상이라면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단순 제시에서 보았던 것과 거의 유사한 확실하게 그 발생이 확실한 미래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변함없는 뭐 화자나 혹은 그 어떤 문장의 어떤 주어 이런 대상들 개체들의 어떤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을 나타낼 때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I shall come of age는 성년이 되다 이런 말은 성년이 되다. 여기 사실 of age가 O 플러스 명사가 돼가지고 of age, 요 age가 성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년의 이름 come 보로서 성년이 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next month 다음 달에 나는 성년이 된다 이랬죠. 그때 이때 will 안 쓰고 이제 굳이 shall을 쓴 건 뭐냐? 이제 그걸 이해하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문장 가운데서 조동사 shall이 사용되었을 때 이 shall을 사용한 구사한 화자의 의도나 그 표현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해하면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다 해갖고 will하고 그냥 뭐 섞어가지고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 보면은 성년이 된다라는 것, 성년이 된다라는 것은
뭐 10살 꼬맹이가 난 다음 달에 성년이 될 거야,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쌤 정도의 어떤 연령대에서 옛날로 돌아가고파 해가지고 나는 다시 20살이 될 거야 다음 달에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연 현상. 여기다가 살짝 사회적인 어떤 그 제도, 연도로 구분하고 연령을 갖다가 책정한 어떤 사회적 그 제도가 살짝 개입되어 있지만, 아무튼 자연 현상이 강제하는, 즉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will 안 쓰고 shall을 쓴다. 그래서 확실한 미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조동사 shall은 나중에 가정법의 왕자이자 조동사의 제왕인 should를 이해하는데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이 shall의 기본적인 의미, 강력한 의무, 즉 강력한 객관적, 자연적 의무 혹은 사회적 의무도 됩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어떤 의무에서 파생하는 화자의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을, 개념을 여기서 한번 딱 챙기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미래 시제. 미래 시는 뭐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흔히 이제 뭐 영어 원서 문법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많이 이제 예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will하고 be going to죠. 요즘 뭐 국내 문법서에서도 will하고 be going to를 갖다가 뭐 자세하게 아주 훌륭하게 설명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제 개념을 갖다가 도식화하든지 아니면은 뭐 예문 중심으로 열거하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쌤이 조금 뭐가 좀 포괄적인 어떤 그런 개념 정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개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be going to를 썼을 때 어떤 화자의 어떤 표현, 사건의 어떤 성질, 이런 것들을 좀 이미지적으로, 뉘앙스적으로 느끼자, 이런 이야기. 이게 뭘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일어날 것이 뭐 확실한, 이런 등등의 우리말식 설명인 보면은 이런 sur하고 상당히 혼동을 또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뭔가 개념화해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게, 이거는 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려놓은 토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이 내용은 영어로부터의 자유, 전치사 혼내주기 쪽에 전치사 문법을 설명한 부분에 이 내용이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들어있는데 제2권 영어로부터의 자유 제2권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쌤이 지금 이 강의는 말 그대로 아주 기본 영어입니다. 베이직입니다. 물론 베이직이래 가지고 그냥 뭐 중고등학교 초보 수준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영어로부터의 자유에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는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가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이다, 기본되는 어떤 그 개념과 내용을 다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심화된 어떤 그런 설명들이 들어가죠. 그런 내용들은 영어로부터의 자유 2, 영어로부터의 자유 1, 이런 내용 이들 책에서 선생님이 보다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금 뭐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되는 학자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기준 시점과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해놨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뭐 어떻게 한다, 전, 동, 후 이렇게 나타내죠. 기본 3시제로 보면은, 기본 3시제를 보면은 이 동시란 이 기준 시점이 현재가 되고 그 이전이 과거가 되고 그 이후가 미래가 된다, 이런 논리는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영어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접하는 to 부정사, 그리고 ing는 동명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
이 동사에서 파생한 이러한 준동사들 역시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가진다? 반드시 그 자신의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시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쌤이 다시 한번 이 동사 시제 파트가 끝나는 그런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조금 다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뭐 물론 강남구청 강의에서 여러 차례 한 거지만 이 책에는 지금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런 자료를 다시 첨부해 가지고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선생님이 뭐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 동사의 시제의 가장 대원칙이 뭐였다? 동사는 반드시 세 가지 어떤 요소를 가지는데 그중 첫 번째가 주어고 두 번째가 시점의 문제고 그리고 시점을 가지고 세 번째는 뭐 태의 영역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반드시 동사라면은 반드시 구체적인 시점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시점이라는 것은 결국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전동후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명사, 부정사, 분사 이 녀석들도 결국은 동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동사에서 파생된 녀석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 녀석들은 구체적인 시점을 어떻게 가지느냐? 역시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이냐 동시냐 이후로 나뉘더라 이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보면 기준 시점을 우리가 뭐 이때 비동사나 have 동사는 조동사입니다. 우리 앞에 했죠. 기준 시점과 그리고 법을 갖다가 동시에 아우르면서 관장하고 지배하는 분야가 어디였다? 조동사였다. 조동사. 따라서 뭔가 기준 시점을 결정하는 비동사나 have 동사는 조동사다라는 조동사. 자, 이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PP는 과거 분사는 이전이다. 이전. ing는 이게 동명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특히 뭐 현재 분사일 때는 동시다. 즉 비동사 be 플러스 ing 했을 때 동시다라는 이야기고 to 부정사는 뭐다? 이후를 나타낸다 이 말이. 그래서 보면은 be written 하면 기준 시점을 봤을 때 그 이전에 쓰여진 상태로 있다 말.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상태 수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여기는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기준 시점에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영어 공부할 때 상당히 좀 까다롭게 생각했던 be 플러스 to 부정사 용법이다. be 플러스 to 부정사 용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 시점 이게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가 될 수도 있겠어. 그렇지만 현재로 그냥 간단히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앞으로 이후에 이것을 해야 하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따랐음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혹은 해야 한다 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거다 이렇게 파생되어 의미가 용법이 문맥에서 그냥 느끼면 되는데 그걸 갖다 뭐 5가지 용법인가 분류가 열심히 또 우리 특히 중학생 학습자들 열심히 외우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마주치게 되는 선생님 좀 그런 걸 좋아하니까 뭐 혼자서 이제 운동하러 가가지고 공 차고 있다가 보면 중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럼 이것이 be going to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 뭐 쉽게 눈치챘죠? 자 여기서 기준 시점은 뭐다? be 여기 기준 시점이다. 기준 시점. 근데 기준 시점 현재의 go는 일반적인 일의 상태나 진행 이 등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어떤 상황이 쭉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 시점 지금 현재 가만 보니까 뭔가가 계속 상태가 유지되거나 진행이 되고 있어. 윙 하고 지금 현재 뭔가가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후에 무엇을 하려고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be going 이 개념을 통합해 보면 be going to 부정사는 기준 시점인 이 시점에서 그 이후에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분주히 막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막 임박해 있거나 곧 일어날 것 같고 화자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뉘앙스로, 전체적인 뉘앙스 개념으로 느끼라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문맥에서 느낌이 오면 되는데 그것을 다시 will하고 구분해가지고 1번 언어 경구, 2번 언어 경구, 3번 언어 경구 이렇게 나누니까 참 복잡해진다. 다시 이해가 되죠? 이 개념에서 이 개념이 그대로 원용이 되면 be going to의 이 개념은 보다 더 쉽게 느껴진다. 이해되면서 느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will하고 be going to가 사용된 용법의 차이를요. 자, 미래 시제 2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will은 역시 미래를 나타내는 불투명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따라서 추측 정도 되겠죠. She will have a baby when she gets married. 이때 이제 when she gets married. 우리 앞에 공변가 나오죠. 단순 시간의 조건절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썼다. 이제 이런 인식이 아니고 she gets married. 그녀가 결혼을 한다라는 사실은 미래 사건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통상 거의 모든 여성들은 결혼 적령기가 되면 결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지. 언젠가는 반드시 결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미래 사건에 대한 가능성 100%의 인식 확정이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단순형을 쓴 거지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단순형을 쓴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 이때도 will이나 혹은 when she can get married라고 당연히 쓸 수 있잖아. 뭔가 결혼을 할 수 굉장히 집안 형편이 빈곤하고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when she can get married라고 그녀가 결혼할 수 있을 때면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혹은 must 결혼 안 하겠다고 버팅기고 있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must 쓸 수 있다고. 그럼 will 당연히 쓸 수 있다고. 뉘앙스가 다를 뿐이지. 근데 이 will은 어떤 경우에 쓰느냐 라는 것은 will 조동사 편에 가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여기와 이 두 표현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막연한 추측이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살짝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공부했던 거 로직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죠. 자, 어쨌든 when she gets married 그녀가 결혼을 하면 그녀는 아기를 가지겠지 이런 뜻이죠. 그녀가 결혼하게 되면 아기는 가지겠지.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막연한 추측이다. 그런데 여기 나온 이제 she is going to를 보면 have a baby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로직으로 그대로 가보면 그녀가 지금 현재 뭔가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 going 하고 있어.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아기를 가진다. 아기를 가지는 게 아기를 놓는다라는 이야기야. 놓는다는 이야기. 요거는 잠깐 요 표현을 쌤이 잊어먹기 전에 빨리 하나 써놓고 요때는 아기를 놓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요 관사가 있고 요게는 지금 관사가 없어. 요거 마저 하고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하면 그녀는 지금 현재 뭔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어. 뭔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느낌인데 보니까 애를 놓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next month. 자,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부단히 병원의 산부인과에 계속해서 진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고 또 때로는 시장에 가가지고 요람 유모차 이런 것들도 봐두고 애기 인형 같은 거 이런 것도 봐두고 이렇게 분주히 즉 애기를 놓으려고 뭔가 상황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뉘앙스. 앞으로 be going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이런 뉘앙스로 다 이해를 하고 느껴라 이거지. 느껴라. 이게 정해진 건지
이렇게 곧 할 건지 이렇게 형태론적으로 자꾸 의미를 갖다가 분절적으로 나누지 말고 전체적으로 딱 느끼라는. 그래서 지금은 진행 중이고 예정이다 이 말이지. 자, 이제 be going to와 will의 뉘앙스 차이는 충분히 이해를 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뭐냐 이게 지금 앞에 보면은 baby라고 돼 있잖아요. baby. 우리 명사의 문법에서 영어로부터 자유로 공부한 학습자들은 뭐 다 이해하고 있겠죠. 요 관사가 왔을 때 이게 구체적인 개체를 나타낸다 그랬죠. 이 baby는 하나의 실체거든. baby 하면 요 애기가 되는 거예요. 애기. 응애 하고 울고 있는 손발 뭐 다리 통통하게 해가지고 하나의 구체적인 형상을 가진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애기라고. 근데 여기는 왜 없을까? 태아는 태아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람의 형체를 다 갖추지 못했지.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완성된 어떤 개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존재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관사를 쓰지 않고 어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child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추상명사다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물질명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태아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현재 서로 올려가지고 하나의 개체, 베이비를 향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어쨌든 관사의 문법인데 여기서도 baby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baby 하면은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 3시제에 대해서 현재, 과거, 미래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결국 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개념이 뭐였죠? 동사문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 동사문법의 이중주가 뭐였다?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기준 시점과 가능성이다. 이 기준 시점과 가능성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몽땅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알고 보니 뭐였다? 단순 현재 시제였다. 현재 시제는 기준 시점과 상관없이 가능성 100%에 대한 인식이었다. 다음에 과거로 넘어오니까 과거의 역사적 어떤 사건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준 시점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사건 이후에서만 인식 가능한 거고, 따라서 그 사건 이후에서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던 그것을 과거의 역사적 사건은 몽땅 다 그 이전의 사건이었다. 따라서 몽땅 다 과거로 인식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기준 시점이 어느 시점이든 간에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미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불투명한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투명한 의미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을 조동사로 표현한다. 그리고 will과 shall의 구분, 그리고 좀 보너스라고 해야 되나, will과 be going to 용법의 어떤 개념 차이, 이런 것들 다 했죠. 자, 이번 시간 이제 이 정도로 기본 3시제에 대한 기본 개념 학습은 일단 뭐 문법 설명은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고요, 독해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